자, 이제 50페이지 등록세 나오죠? 얘는 뭐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문제 딸랑 하나 나오니까. 뭐, 여기다 집중하시면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죠? 딸랑 하나 나오는데 집중하면 떨어지죠. 얘는 나중에 다 하고 시간 남을 때 하는 거지. 그죠? 또 이제 똑같이 공부하면 안 돼요. 취득세 공부 이 두 번째 얘 나오니까 얘도 공부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죠? 건너뛰고 재산세하고 건너뛰고 양도세하고 이렇게 가야지. 50페이지 등록면허세 문제 하나 나오고요. 거기 뭐 이렇게 나왔는데 그냥 보시면 되고요. 특징도 크게 읽을 거 없어요. 그죠? 대상도 얘는 안 물어봐요. 대상을 물어볼 수가 없어요. 등기 받는 것들은 다 대상이겠죠. 그죠? 맨 밑에 보면 형식주의 과세라고 돼 있죠. 자, 등록세 특징이 누가 실질적으로 이걸 뭐 했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 앞으로 등기를 받느냐. 그 무조건 형식을 갖춘 명의자한테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 형식주의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가 있냐면 맨 밑에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맨 밑에 그거 창구 표시예요. 무효 또는 취소, 등기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도 이미 납부한 등록 면허세는 과언합으로 환부할 수 없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환급 없다. 그러니까 내가 등기하고 등록세 내고 등기했어요. 나중에 그 등기가 무효가 됐어. 했다고 무효됐으니까 돌려달라. 돌리는 거 없다는 거죠. 얘는 수수료적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주고받고 생 끝난 거니까 환급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참고로 그 특징의 위에 잠깐 보시면 양가로 2번에 그거 있죠. 저 위에 양가로 2번. 등록면허 특징이라고 돼 있죠. 거기 1번에 보면 보통세, 도세 그리고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특별시 강의 자치구세라고 돼 있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얘는 도세 및 구세라는 뜻입니다. 그거 하나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취득세는 특강도세, 얘는 재산세는 시군구세, 얘는 도세 및 구세. 뭐 그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비과세 나옵니다. 비과세는 얘는 단독으로 나오진 않고요. 가끔 지문 하나가 나오는데 뭐가 제일 잘 나오냐면 동그라미 3번이 잘 나와요. 뭐라고 돼 있어요? 지목이 묘지인 토지. 이걸 왜 냈는지 모르겠어요. 은근히 얘가 잘 나와요. 비가 3번 나오면 이거 나와요. 지목이 묘지인 토지. 그러니까 묘지인데 그 묘자를 쓰고 있는데 그 땅이 묘자를 썼다고 되니까 지목 자체가 뭐로 돼 있어? 묘지로 돼 있는 거 있다는 거죠. 그걸 등록할 때 비과세 주겠다는 거예요. 그건 참고로 그냥 그런 게 있다 보시면 되고. 납세 의무자는 누구냐면 무조건 형식을 갖춘 사람입니다. 뭐 등기 등록을 받는 자 그러기도 하는 자 그래요. 그죠? 누구예요? 명의자. 다른 말로 명의자. 누구 명의로 할 것이냐. 다른 말로 권자 그러기도 합니다. 권자. 그죠? 뭐 저당권자, 전세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면 집을 그러니까 세를 들어간다. 전세를 들어간다. 그럼 전세권 등기한다 했잖아요. 그죠? 그럼 전세권 등기할 때 그 전세권 명의가 집주인 명의로 생기니까 세입자 명의로 생깁니까? 여러분 전세 들어가면. 여러분 전세를 들어가. 그러면 전세권 살 때 여러분 명의로 전세권 등기해요? 집주인 앞으로 해? 내가 지금 1억 주고 전세 들어가는데 전세금은 부인한테 1억을 주고 그 전세권 등기는 집주인 앞으로 해줘? 나는 그냥 돈만 내고 들어가 있다가 나중에 2년 되면 집주인 너 나가 그럼 나가야 되네. 나는 돈 한 푼도 못 받고 세입자 명의로 하죠. 세입자 명의로. 그럼 걔가 명의자고 걔가 전세권자니까 얘가 세금을 내죠. 여러분 집주인이 담보로 돈을 빌렸어요. 은행에서 여러분 집에다 저당권 설정하죠? 자, 저당권 설정할 때 그 저당권이란 명의는 집주인 명의로 생깁니까? 채권자의 은행 명의로 생깁니까? 은행 명의로 생기지. 은행이 여러분 돈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은 그 채무자 앞으로 해줍니까? 은행은 돈 자선사업에?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 등기부등본 띄면 다 뭐라고 돼 있어요? 무슨 은행, 무슨 지점, 채권 금액 얼마 이렇게 돼 있잖아. 은행 명의죠. 걔가 명의자죠. 걔가 저당권자고. 그러니까 항상 등록세는 누구 명의로 하느냐 그 명의자가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 51페이지에 등기별 납세 의무자가 쭉 써 있죠. 자, 거기서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리을번의 채권자 대위등기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이 대위등기란 말은 말 그대로 뭐예요? 대신 등기를 신청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대위등기가. 그죠? 자, 그럼 이런 얘기죠.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 이 갑건데 얘가 미등기야. 그죠? 을은 채권자예요.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얘한테 돈을 받을 게 있는데 얘가 돈을 안 줘요. 근데 여기 건물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가압류하려 했더니 얘가 등기를 안 한 거야. 보존 등기 안 돼 있으면 다른 등기 할 수 없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을이 법원에 가서 일렀어요.
그랬더니 법원 얘기 들어보니까 이름이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얘한테 뭐라 그래? 야, 그럼 네가 얘 앞으로 뭐래라? 보존 등기를 신청해라 그러는 거죠. 말 그대로 채권자가 대신 등기를 신청하는 거예요. 그죠? 이때 그럼 등록세를 누가 내느냐 그 얘기죠. 누가 낸다? 갑을. 자, 일단 등록세는 아까 이유 불문하고 누가 세금을 내야 돼? 등기만 명의자가 내야 되죠. 얘 명의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얘는 신청만 하는 거고 등기 얘 거잖아. 얘 앞으로 하겠죠. 세금 누가 내야 돼? 얘가 내야죠. 늘 그러면 안 되죠. 그게 대이등기예요. 그래서 거기 리을본의 그 참고표시 보시면 갑소유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을이 채권 확보를 위해 대의권을 행사하여 갑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경우 누가 하나 있다? 갑에게, 그죠? 갑에게 납세 의무가 있다. 그죠? 그러니까 대이등기는 다 뭘 기억하시면 되냐면 소유자 찍으면 돼요. 소유자. 그죠? 걔가 납세 의무자예요.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이등기 정도만 잘 보시면 돼요. 그 밑에도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한 가압류 등기 촉탁에 대해서 그 전제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선행된 경우 얘가 지금 그럼 원주인이 또 보존 등기를 안 했다는 얘기죠. 그 촉탁으로 했다는 얘기죠. 그럼 그거 안 한 거에 대한 등록세와 가산세 다 누가 내야 돼? 소유자가 내야죠. 그래서 그 표현을 뭐라 그래? 소유권 보존 등기자. 결국 소유자를 얘기하는 거죠. 대이등기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 납세지는 따로 일 건 없는데 그 납세지는 그 참고 표시 있죠.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만 잘 보시면 돼요. 참고로. 자, 기억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인 주리상. 이게 뭐냐면 우리 아까 그 기억나시나요? 그 임야가 걸쳐 있다 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경기도하고 충청남도. 취득세는 안 보내서 냈죠. 자, 그럼 이걸 담보로 돈을 빌렸어요. 그럼 여기다 저당권 설정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때 그럼 등록세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얘기죠. 얘는 취득세하고 다릅니다. 취득세는 안 분해서 나눠서 냈는데 등록세는 한쪽에다 다 냅니다. 금액도 얼마 안 되거든요. 0.2%밖에 안 되니까. 그죠? 자, 어디다 내느냐? 그런 얘기죠. 자, 등기는 어디서 합니까? 등기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등기소죠. 등기소. 등기소가 등기하는 데예요. 등기소가. 그죠? 그럼 여기도 등기소가 있고 여기도 있겠죠. 그죠? 그럼 등기소가 어디다 낸다? 등록관청소재지예요. 자, 무슨 얘기야? 여기서 등기를 하게 되면 세금을 어디다 내고? 경기도에다. 이해가시죠? 충청남도에 있는 등기소라 등기하면 충청남도에다 내는 거예요. 얘는 한쪽에 다 내는 거야. 그러면 어디다 등기할 때는 얘네가 결정하는 건 아니죠. 얘네가 결정할 수 없죠. 왜? 등기소는 어디 관할이에요? 어디 밑에 있는 거야? 등기소가 어디 밑에 있는 거야? 누구 밑에 있는 거야? 법원 밑에 있는 거예요. 법원. 너무 난해한 걸 물어보죠? 그죠? 가끔 그 생각이 들죠? 아, 내가 이 정도는 안 했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갑자기 바보가 된 것 같아요. 뭔가 뭔가 황당하죠. 황당할 때가 있어요. 막 어떤 때 대답해놓고도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어. 내가 왜? 진짜 노래방 가서 도대체 왜 이런지 몰라 이러고 있는 거야. 노래 부르는 거야. 한철아 노래도 그런 거만 불러. 참 미치겠다.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평상시 안 쓰다가 쓰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안 돌아가는 거예요. 평상시 써야 되는데 생전 안 쓰다가 쓰라니까 죽겠죠. 그러니까 이제 막 자꾸 이제 얘를 자극을 해야 돼. 막 고문을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막 머리 열나는 거죠. 그래야 된다니까. 그렇죠? 얘는 법원 관할이니까 이거 양쪽 관할은 상급 법원에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등기해라 그러면 경기도도 내면 되고 여기다 등기해라 그러면 여기다 내면 된다 그런 거죠. 이게 나눠내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억본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소지하고 있어 등록 베너스를 지방자치단체로 부과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한다? 등록관청 소재지 도에서 부과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얘가 돈을 빌리는데 용자를 받아요. 근데 10억을 용자 받는데 담보를 넣어야 되잖아요. 하나만 넣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경기도 걸 담보 넣었더니 택도 없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에 있는 건물을 담보로 2개를 넣었더니 대출 담당자가 고개가 2도 정도 기울어져 있어요. 뭔 뜻이야? 2%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강원도에 있는 그죠? 고구마, 감자밭을 같이 넣었어요. 그랬더니 해주겠대. 그래서 요 3개를 담보 넣고 돈 10억을 빌렸어. 그런 얘기죠. 자, 그럼 은행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다 답을 해 저당권 설정을 하겠죠. 그리고 원래는 등록세는 등록관청이니까 경기도, 충청남도, 강원도 내면 되는데 이게 3개 다 이거를 공동담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각각으로 보지 않고 하나로 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같은 채권 담보를 위해서 2개 이상의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는 뭐다? 이거를 하나의 등기 등록으로 보아 3개 중에 맨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겠다. 그러니까 경기도를 제일 먼저 등기하면 3개 다 어디다 내라는 얘기야? 경기도 그 얘기입니다. 어차피 내는 건 다 가지고 그런 건데 한꺼번에 낸다 그 얘기죠. 그래서 니은번에 같은 채권 담보를 설정하는 2 이상의 저당권 등록에 있어서는 이를 하나의 등록으로 보아 그 등기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을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 도에서 부과한다. 그죠?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저 과표는 얘는 이제 등기 종류가 엄청 많기 때문에 그죠? 그 과표가 하나는 아니죠. 등기 종류에 따라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등기는 어떤 금액을 과표하는 데서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부동산 가액을 과세 표준한 등기가 나와요. 자, 뭐다? 소유권하고 지상권 설정 등기 같은 걸 할 때는 뭐다? 그 설정 등기하고자 하는 부동산 가액이 과표입니다. 자, 근데 우리 등록세 납부 방법이 뭐라 했죠? 신고 납부죠. 그럼 부동산 가액을 과표하는 경우는 그 금액을 여러분이 직접 신고하시면 되고요. 그 신고한 금액이 시가 표준보다 적으면 시가 표준액으로 가고요. 국수공판장 검증에 해당되면 뭘로 가요? 사실상 취득가액. 이거는 취득세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선 잘 안 물어봐요. 만약에 나오면 누가 똑같이 풀면 돼? 취득세하고 똑같이 풀면 되는 거죠. 그렇게는 신경 쓸 거 없죠. 자, 근데 하나 조심할 게 53페이지 3번 특례 밑에 주의사항 있죠. 주의. 그거 잘 보세요. 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도 자산 재평가, 감가상각 등으로 등기 등록 당시 가액이 뭐가 되면 변경이 되면 그 변경된 가액을 과표합니다. 내가 취득한 금액이 있는데 등기 당시 뭐가 됐대요? 자산 재평가란 말은 다시 평가하면 금액이 변동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이 됐다는 얘기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 변경된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그 뜻이다. 물론 이건 입증을 해야 됩니다. 밑에 결산서 등으로. 그래서 요 지문이 시험에 나왔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나마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 채권 금액으로 가는 건 가압류, 가처분, 저당권 설정, 경매 신청. 얘는 가만히 보면 이 4개 다 뭐랑 관련돼 있다? 채권 채무와 관련돼서 하는 거잖아요. 얘는 다 뭐다? 채권 금액으로 갑니다. 얘는 또 시험에 뭐가 잘 나오냐면 여기 나올 수 있는 게 일정한 채권 금액이 있으면 채권 금액인데 동그라미 2번 있죠.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을 때는 뭐다? 채권의 목적이 된 금액 또는 처분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과세 표준을 한다. 이 지문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2번을 잘 기억하시면 돼요. 거기서 그냥 볼 수 있는 그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 금액 없으면 그 처분 제한의 목적이 채권의 목적이 된 금액.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받을 때는 1년 후에 뭐 부동산 대신 받기로 했어. 돈을 안 받고. 그러면 그 대신 받기로 한 그 목적물의 금액이 과표라는 얘기고 아니면 처분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은 채권 채구액을 말합니다. 채권 채구액. 여러분 은행에 돈 빌리면 1억 빌리면 은행에서 1억으로 안 하잖아요. 1억 2천, 1억 3천 이렇게 하죠. 그렇죠? 채권 채구액. 왜? 금액을 높여야 나중에 경매 들어가면 배당을 많이 받고 그리고 경매 비용 같은 거 해소하려고 일부러 업해서 합니다. 절대로 원금을 하는 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건수는 얘가 얘 때문에 종량세라거든요. 얘가요. 한 건당 6,000원 그래서 건수로 가요. 대표적인 게 말수 등기예요. 말수 등기. 그러니까 여러분 저당권 설정을 말수하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한 건당 6,000원. 건수. 얘 때문에 종량세. 건수는 대표적인 말수 등기니까 뭐 고장 얘기하시면 되고. 기타가 나오는데 전세권은 당연히 뭐겠어요? 전세 금액으로 하겠죠. 전세 들어가는 금액. 그죠? 지역권은 뭐래요? 요역지 가액. 요역지가 뭐예요? 그거예요. 요역지. 승역지도 있죠. 승역지? 요역지, 승역지. 아, 밥을 다이어트 한다고 그 아침에 귀리를 먹었더니 막 이쯤 되면 막 빈혈 일어나려고 배고파가지고. 근데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살 빼려고 하는지.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렇게 빼고 올쯤 가면 한 11시, 오늘은 차 끌고 오니까 좀 빨리 땡겨가면 11시 반쯤 도착하거든요. 그럼 치킨 먹어요. 아침에 이렇게 소주고 배고파 죽겠는데 이러고 가서 치킨 먹어. 아, 나 진짜 어이가 없다니까, 이게. 뭐 하는 짓.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고생을 하고 있는데 몸은 안 빠져요, 살이. 근데 항상 저는 배가 고파요. 그래서 미치겠다니까. 아. 빈혈 날라고 한다. 어제도 원래 제가 차 안 끌고 다니거든요. 근데 차를 끌고 가면 좀 빨리는 와요. 근데 이제 다른 데는 안 끌고 다니는데 어제는 이제 눈이 오고 그래가지고 안산 수업인데 차 끌고 갔거든요. 차 끌고 가면 금방 와요. 집에 1시간이 오거든요. 집에 도착 시간이 되게 빠르죠. 그러니까 또 어제 술 먹었을 거 아니에요. 또 와이프 먹자고 먹었죠. 아, 돌아버린다니까.
근데 저는 어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났죠. 아침에 배고파가지고 막 길이 하나 먹으니까 배고프죠. 그 좀 느낌은 좀 빠진 것 같긴 한데, 그죠? 느낌은 빠진 것 같아요. 근데 몸무게는 근데 눈급은 안 움직여요. 키로수는 안 움직이고 기분만 그래요. 성역지는 내 땅 가격이고 성역지는 남의 땅이죠. 그러니까 남의 땅에다가 이제 성역지는 뭐냐면 지역권 설정을 하고 승낙을 해주는 땅이고 이런 지역권이 필요한 땅이죠. 내 땅, 그죠? 성역지다가 지역권 설정한데 과표는 내 땅 가격이다 그런 얘기죠. 자, 임차권이 월 임대차 금액인데 이게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이게 정답으로. 임차 보증금 그래 틀린 걸로 골라라. 임차 보증금이 아니라 뭐? 월 임대차 금액 임차권 월세. 보증금 500에 20 그러면 2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요게 이제 시험에 나왔죠. 이 월 임대차 금액. 네, 뭐라고요? 전세 보증금 아니고 임차 보증금 아니고 뭐? 월 임대차 금액. 이렇게 나왔죠, 작년에. 올해 또 나오진 않겠죠. 가등기는 두 개네요.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 금액. 왜냐면 여러분 가등기 종류가 두 개가 있어요. 뭐 있어요? 담보 가등기도 있고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도 있죠. 그럼 담보 가등기는 과표가 뭐겠어요? 채권 금액이죠. 담보는 채권과 관련된 거잖아.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 과표예요. 그러니까 가등기는 그 등기 원인에 따라, 그죠? 가등기 원인에 따라 과표가 달라져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다 그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세율은 특별한 거 없는데 거기 54페이지 가면 거기 보면 그 박스에 보면 이전 등기 세율, 그러니까 보존 등기, 이전 등기 세율이 있고요. 맨 마지막 칸에 말소 등기 등이 나오죠. 그래서 말소 등기는 한 건당 6,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그 보존 등기, 이전 등기 빼고 나머지 잘 모르면 다 0.2%예요. 거의 다 1000분의 2죠. 그죠? 근데 거기 이전 등기 보면 보존 등기는 1000분의 8이고 상속받으면 1000분의 8이고 증여는 1000분의 15고 유상은 1000분의 20이죠. 자, 이게 뭔 얘기를 했어요? 이 말 그대로 해석하면 내가 매매등으로 유상으로 취득하면 등기할 때 등록세 2%를 내란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뭐 내나요? 취득세 4% 내잖아요. 그럼 얘는 뭐 잘못된 거 아니라 했죠? 얘는 왜 그런다 했어요? 이 얘기는 뭐다? 2011년도에 개정됐으니까 2010년도에 사셔서 취득세 내시고 미등기신 분들, 그분들은 뭘 내라? 옛날 등록세를 내는 얘기죠. 대표적으로 상속을 받았어요, 여러분. 2010년도에. 그러니까 취득을 했는데 아직 미등기야. 그죠? 그럼 지금 등기할 때는 뭐라는 겨? 2010년도 이전에 벌써 상속받으니까 그때는 등록세를 내는 얘기죠. 그래서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근데 201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하신 분들은 상속받으면 아까 한 대로 취득세 2.8%, 2.3%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게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세율 적용 주의사항에 보면 부동산 등기 세율은 도지사가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표준세율 50% 범위에서 뭐 할 수 있다? 가감할 수 있다. 얘도 가감 적용되죠? 취득세도 되고. 근데 조심할 건 뭐만 돼? 부동산 등기에 관련된 세율만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와 관련 없는 것들은 가감 조정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여러분 자동차 등록할 때 등록세 내시잖아요. 그럼 그 등록세는 가감 조정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자동차는 부동산이 아니니까.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게 6,000원 미만이면 6,000원.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6,000원 미만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6,000원을 제고한다. 이게 등록세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왜냐면 다른 애들은 뭐 얼마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얼마 미만이면 이렇게 나와 이해하면 그얘는 안 걷는 게 아니라 오히려 6,000원 미만이면 6,000원을 내야 돼요.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최소 금액을 얼마를 받겠다는 거야. 6,000원은 받겠다. 왜? 등기를 해주는 거니까 최소 금액은 받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거 조금 조심하시고. 중과세는 뭐 볼 거 없습니다. 얘는 뭐 세배 중과세 있다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얘도 중과세 있긴 있어요. 몇 배, 세배 중과세 내용은 볼 거 없어요. 거의 안 나오니까. 그죠? 6절에 부가징수 나오죠? 얘도 신고납부잖아요. 그죠? 언제까지 해야 돼?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하시면 됩니다. 자, 얘도 가산세 안 하면 가산세 붙죠? 자, 취득세하고 똑같아요. 가산세 붙으면 징수 방법, 보통 징수. 그거 빼고는 다 뭐? 신고, 납부. 그 빼고가 뭐예요? 2번의 예배죠. 등기 등록관의 중과세 대상이 되거나 비과세 받은 후 추징 대상이 되면 며칠 안에? 30일 안에 뭐라고요? 신고하고 납부. 아까 누구하고 똑같아요? 취득세하고 똑같아요. 가산세 이런 거 다 똑같아요. 거기까지는 공통사항이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가산세, 보통징수, 아닌 건 신고납부. 여기까지 똑같아요. 그러니까 잘 기억하시고요. 자, 여기서 또 꼭 기억할 건 3번이죠. 동그라미 3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등록 면허세 산출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한 때는 어떻게 한다? 신고를 하고 납부항으로 본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등록세에만 있는 특징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신고를 안 하고 돈을 냈대요. 그러면 신고 안 하면 뭐 내야 돼요? 가산세 내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무슨 뜻이야? 가산세 부과를 안 하겠다는 얘기죠. 등록세만 있는 특징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이게 또 나중에 취득세도 물어봐요. 그럼 맞았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 신고한 걸로 보니까 가산세 부과 안 하지 그러면 안 돼요. 등록세만. 여러분 왜 지목변경 같은 건 한 건당 6,000원이잖아요. 그죠? 그럼 6,000원 돈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계산할 것도 없잖아요. 딱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거는 그냥 굳이 가서 신고 안 하고 뭐 그냥 은행에 돈 내고 바로 지목변경 해도 뭐 한다? 가산세 부과를 안 하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게 등록세에 있는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그 등록세 중요한 특징이 세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몰라도 세 개 뭐 지금 이거 하고 6,000원 미만 6,000원 하고 또 하나는 등기등록한 이후에 무효나 말소가 돼도 환급 없다. 요 세 개는 무조건 기억해야 돼요. 공부 하나도 안 해도 그냥 알 거야. 그거는. 그죠? 가산세는 뭐 쭉 또 있죠. 취득세가 똑같으니까 보시면 되고. 부가세는 지방교육세 20% 내시고 만약에 감면받으면 세금은 깎아줘도 뭐 내셔라. 부가세는 내야 된다. 뭐 농특세 20%.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걔가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쭉 한번 보겠습니다. 56페이지. 1번 등록 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자이다. 그죠? 명의자가 세금 낸다겠죠? 맞고. 2번 등록세는 재산권 또 나왔네요. 똑같은 거죠? 등기 등록 반대. 여기 연타로. 그렇죠? 문제 계속 나오다 보니까 제가 복사하다 보니까 그렇네요. 똑같은 얘기네. 그죠? 등재펌 이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 3번 갑소유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채권자 의리, 채권 확보를 해서 법원 판결받아 갑의 명의로 등기할 경우 등록 면허세 납세 누구한테 있다? 갑. 이거 뭐라 그랬어? 대의등기. 그죠? 소유자한테 된다. 4번도 마찬가지네요.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의한 가압류 등기를 시행하기 위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선행된 경우 등록 면허세 미납부에 대한 가산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다? 소유권 보존 등기자다. 왜? 지가 해야 되는데 안 해서 직권으로 했으니까. 그죠? 5번 근저당권 설정 등기 등록 면허세. 설정 등기는 전부 다 권자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그죠? 근데 6번처럼 말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 설정자가 납세.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정 등기는 저당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이렇게 가면 되고 그걸 말소할 때는 거꾸로 설정자, 저당권 설정자, 임차권 설정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5번은 설정이니까 권자고 6번은 말소니까 설정자 이렇게 하는 거죠. 7번 취득세 과표는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가액을 하죠. 근데 등록세는 언제적 금액이다? 등기 등록 당시 가액이죠. 왜? 등록세는 등기 등록할 때 내는 거니까 금액도 등기 당시 금액이고 취득세는 취득할 때 내니까 취득 당시 가액 그랬잖아요. 그죠? 8번 부동산에 관한 등록 면허세 과세표는 신고가 없으면 무엇을 시가 표준액을 갚는다. 우리 취득세하고 똑같다니까요. 신고 안 했어. 그럼 뭘로 가? 직접 세금 계산하겠죠. 뭘 가지고? 시가 표준액으로. 그런 얘기죠. 9번 채권 금액에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을 때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채권 금액으로 본다. 이거 아까 얘기잖아요. 그죠? 여기 시험에 이렇게 나온 거죠. 이게 한 번 나온 게 아니고 몇 번 나왔어요. 10번은 법인이 국가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은 등기 당시 자산 재평가 사유로 가액이 증가한 것이 그 법인 장부로 입증되더라도 재평가 전의 가액을 등록 면허세 과세 표준한다. 틀렸죠? 제가 뭐라고 했어요? 자산 재평으로 감가상각으로 가액이 변경된 게 장부상으로 입증되면 그때는 뭔다? 변경된 가액을 이렇게 하죠. 변경된 가액을. 그죠? 11번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에 미달한데 그럼 뭘로 가? 시가 표준이 시가 표준. 그죠? 취득세랑 똑같다 했잖아요. 그죠? 똑같이 가면 돼요. 잡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12번 공매로 취득한 토지는 사실상 취득가액 그래야죠. 그럼 뭐 뜬금없이 시가 표준 이렇게 나왔잖아. 똑같다니까 취득세랑. 나오면 그냥 풀면 되잖아. 그죠? 굳이 여기서 구분 안 해도. 자, 13번은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저당권 설정 등기 중에서 지방세법상 등록 면허세 과세표를 부동산 가액에 의하는 것은 뭐다? 가등기죠. 가등기는 아까 뭐라 했어요? 두 개 있다 했죠. 부동산 가액과 채권 금액. 나머지 네 개는 부동산 가액하고는 관계없이 다 뭘로 가? 채권 금액으로 가는 애들이죠. 14번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 면허세율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조례로 얼마 범위에서 100%
100분의 50범위에서 부동산 등기만 되고요. 15분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인세율은 1000분의 15 아니고 얼마예요? 1000분의 8. 그죠? 15 아니잖아. 증여가 1000분의 15. 상속은 1000분의 8. 그래서 8. 틀렸죠? 10분의 8이요. 16번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하는 법 등기는 법인 등기 대세는 자, 얘가 중과세거든요. 자, 내용은 필요 없고요. 등록세 중과세는 3배 중과세 하나밖에 없어요. 100분의 200 아니고 얼마? 100분의 300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내용은 몰라도 돼요. 그냥 대도시에 중과세 있다. 등록세 몇 배? 3배 중과세. 뭐 이렇게 보면 돼요. 200이라고 나왔죠? 이게 한 번 나왔어요. 이게 최근에 한 번 안 나오다가. 그죠? 7번 대도시 외의 법인이 내로 본점을 전입했다는 등록세 면에서는 중과세다. 그러니까 대도시라는 게 법인 등기할 때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분사무 설치하거나 전입을 해도 중과세예요. 그러니까 대도시 밖에서 어디로? 대도시 안으로 들어오면 그것도 중과세죠. 왜? 복잡해 죽겠는데 또 들어오니까 넌 중과세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좀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18번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 면에서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나 그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등록 관청 소재지로 갑니다. 기장해 주십시오. 19번 이거 중요하죠. 등록 면에서 납세 의무자가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고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부를 했대요. 그러면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징수한다. 맞아? 틀렸잖아요. 가산세 부과 안 한다 했잖아. 신고하고 납부한 걸 본다 했지, 등록세는. 그러니까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20번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 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를 원칙으로 하죠. 지방세는 전부 다 원칙이 뭐예요? 부동산 중심이니까 납세지가 어디예요? 부동산 소재지죠. 소재지 기본이. 21번 부동산 등기의 등록세 6,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6,000원을 그 세액으로 한다 그래야죠. 22번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실은 부지로 사용된 토지로서 지목이 묘지 비과세. 이게 몇 번 나왔다니까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 등기한 재산에 대한 압류 해제의 등기를 할 경우 등록 면허세가 비과세된다. 체납으로 여러분 지방자치는 압류를 했어요. 그죠? 그리고 걔네가 뭐를 해? 압류 해제를 해. 그럼 뭐요? 당연히 세금 안 내죠. 지자체가 지가 하고 지가 해제하는 거니까. 그죠? 자, 그래서 하여튼 등록세는요 막 부담 가질 거 없어. 그냥 수술수 넘어가고 그냥 낫고 듣다 보면 나중에 충분히 풀 수 있어요. 그 대신 뭐 세 개는 기억하시라고? 등기 등록한 이후에 그 등기가 무효나 말소가 돼도 환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리고 6,000원 미만이면 6,000원을 그 세액으로 한다. 신고하지 않고 납부해도 신고하고 납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하지 않는다. 이 세 개는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난 등록세 공부 안 할 거야. 그래도 그 세 개는 해야 돼요. 그렇죠? 이 시험에 은근 잘 나와요, 얘네들이. 그죠? 재산세는 문제가 세 문제 나와요. 매년 세 문제. 올해도 뭐 특별하게 천재지변 없는 한은 뭐 세 문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죠? 자, 거기 뭐 의 성격 나와 있는데, 걔는 뭐라고 돼 있어요? 시군 내 소지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보유에 대해서 그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그러니까 시군 내 소지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가 과세 대상인 거죠. 그죠? 그리고 뭐 성격 같은 거는 뭐 뒤에 내용 공부하시면 다 풀 수 있는 문제인데, 그 중에서 거기 1번에 시군 구세제에는요. 그죠? 근데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 서울특별시는 특별시 및 구세로 구분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서울시는 특별시 및 구세예요. 이거 하나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서울시는 세금 걷을 때 어떻게 한다? 특별시하고 구가 공동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걷어서 50%를 서울시에서 가져온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구청, 재정이 약한 구청에 재분배할 때 많이 해줘가지고 서울시 안에 있는 구청끼리 재정격차를 줄이겠다 해서 서울시만 그렇습니다. 나머지 광역시는 다 뭐예요? 그냥 전액 다 뭐야? 구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문이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틀렸다 그러면 안 돼요? 얘는 구세인데 왜 서울시는 특별시 및 구세래? 넌 틀렸어. 이 얘기만 안 하면 되는 거야. 서울시만 그렇다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대상인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제일 기본이 과세 대상을 구분 잘 못하면 문제를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이거 기본상인데 여러분 이해를 잘못하는 거죠. 자, 대상이 뭐예요? 토지, 그다음 뭐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이 선박, 항공기는 제목만 알면 되고요.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얘네 셋이. 전시에 있었죠? 이렇게 있다 있었죠. 이렇게. 이게 상가. 그죠?
여기 뭐가 있어? 주택.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이랬을 때 과세 방법이 다르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얘 건축물, 얘 토지, 얘 건축물, 얘 토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상가하고 계시면 세금이 어떻게 나와요? 토지금을 한꺼번에 따로따로. 얘는 7월에, 얘는 9월에 나와요. 이렇게 내요. 얘는 우리 주택은 항상 뭐다? 토지 건물 합해서 항상 같이 나온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이게 머릿속에 흔들리면 안 돼요. 주택은 어떤 경우든 토지와 건물을 따로따로 과세하는 경우 있다 없다? 없다. 항상 두 개를 합한 과표에 세율을 곱해서 뭐한다? 세액을 산출하고 이거를 뭐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따로따로. 자, 근데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땅 건물하고 주인이 달라요. 주택이 이럴 수 있죠. 이때는 그럼 따로따로 계산한다, 한꺼번에 계산한다. 달라, 주인이. 따로따로 한꺼번에. 주인이 달라. 악마의 속삭임이죠. 주인이 달라. 한꺼번에라니까, 한꺼번에. 그런 거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진짜 이렇게 나와요. 기출로. 토지 건물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토지 건축물 각각의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산출한다. 틀렸잖아요. 근데 맞았다고 한다니까, 그거를. 그럼 그 사람 틀리는 거잖아요. 왜? 그런 거 없다니까요. 항상 한꺼번에 계산합니다. 절대 없어요.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돼 있거나 이거를 만약에 가불이 뭘 하고 있나? 공유하고 있거나 세금은 이렇게 계산하죠. 그럼 나왔어요. 그럼 이 세금을 주인이 다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나눠내겠죠. 구분 안 돼 있죠. 뭐예요? 안분하겠죠. 뭘 가지고 안분할까요? 아니, 배운 게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아까부터 얘기했잖아. 그럼 딴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 대답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뭘로? 아까 안분 배웠잖아. 이건 안분하잖아. 뭘 안분해? 시가 표준액이라니까. 시가 배운 건 딸랑 그거 하나인데 뭘 고민을 하고 있어요. 시가 표준액 한다니까. 얘도 토지 건축물의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해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나오면 이 돈을 둘이 나눠내는 거지. 뭘로? 시가 표준액으로 안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공동소일 때는 지분에 따라 되는 거고요. 그죠? 자, 그럼 이게 뭔 얘기냐면 주택은 그러면요. 얘는 이렇게 내고 이렇게 따로 내잖아요. 근데 주택은 그렇게 못 하잖아요. 얘처럼 못 하죠. 그럼 얘는 세금을 일부는 7월달에 내고 일부는 9월에 내는 거죠. 나눠내는 거잖아. 근데 주택은 그걸 못 해요? 형평성이 안 맞는다 그랬죠. 그래서 주택은 어떻게 한다 했어? 따로따로 못 하니까 반절씩 해가지고 반절은 7월달에 반절은 9월달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 자체를 계산해서 반씩 나눠내는 거야. 뭐가? 주택이. 그런 거죠. 그 주택만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세금을 두 번 낸다는 거잖아요. 나눠서 내니까. 고지서 두 번 내니까 작성 원가도 두 배 들고 일거리도 많아지니까 뭐가 있다. 그러지 말고 짜잘한 금액은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게 얼마다? 20만 원 이하다. 이것도 주택 얘기죠. 20만 원 이하. 자, 이건 올해 개정상. 작년에 10만 원 이하, 올해 20만 원. 이거는 뭐 이유 불문하고 기억하셔도 이거 나오면 틀릴 일 없죠. 이거 수도 없이 할 거니까. 그러면 20만 원 이하면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다. 몇 월 달에? 세금 더 빨리? 빨리 7월달, 9월달, 7월달. 여러분 만약에 헷갈리면 뭘 할 때 헷갈리면 본인 입장에 생각해서 문제를 풀면 안 돼. 내가 세법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걷는 애들이 만든 거야, 과세권자가. 그럼 과세권자는 세금 빨리 걷고 싶어? 천천히 걷고 싶어? 빨리. 많이 걷고 싶어? 적게 써? 많이. 우리는 늦게 내고 적게 내고 싶죠. 그럼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면 문제를 무조건 틀리는 거야. 그럼 안 돼요. 우리가 묻는 게 아니잖아. 그죠? 요거, 이게 전부 다 주택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택 얘기가 되게 많아요. 사실은 주택 얘기가. 이거 말고도 뭐, 겸용주택, 다가구주택, 고급주택, 별장, 막 얘기가 막 나와요. 그죠? 그걸 다 우리가 개념을 이해하시는데, 제일 기본은 뭐다? 주택은 토지 건물 통합해서 한꺼번에 과세한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되고요. 근데 얘는요, 물세라고 그래요. 그죠? 과세를 어떻게? 물건별로 과세해요. 물건별로.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원주시에 본인 명의로 아파트가 두 채가 있어요. 재산세 나오겠죠? 본인 명의로 돼 있어요? 1억, 1억짜리 두 개야. 그럼 재산세 계산할 때 1억, 1억 본인 거로 돼 있고 둘 다 원주시에 있으니까 그 두 개 합해서 2억 곱하기 세율 이렇게 세금 계산하나요? 아니, 그럼 따로따로 계산할까요? 따로따로요, 따로따로. 왜? 물건별 과세. 그러니까 본인 앞에 주택 10채가 있어도 하나씩 따로따로 계산해가지고 세금 다 계산한 다음에
그걸 합해서 내는 거지 한꺼번에 전체를 합해서 한꺼번에 세금을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합산하지 않습니다. 근데 물론 예배가 있긴 해요. 재산세 중에서 전부 다 물건별 과세인데 예배적으로 합산하는 게 두 개 있어요. 합산. 자, 걔는 초등학생도 아는 합산이야. 왜? 이름표 써 있어.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종합 합산 대상 토지라고 써 있어요. 합산 둘만 해. 자, 그럼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합산할까 안 할까요? 아니, 걔는 분리과세 대상이잖아. 합산이 말 없잖아. 합산 두 개밖에 없다니까. 별도 합산, 종합 합산. 걔는 합산해요. 여러분이 원주시에 별도 합산 대상 토지 두 빌지가 있어. 1억짜리. 그럼 어떻게 해? 합해서 세금 계산. 종합 합산도 합해서 합산. 근데 분리과세는 1억짜리 두 개 있으면 따로따로. 그 얘기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건 물건별 과세란 말이죠. 자, 개념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말한 여기서 말한 토지와 이 건축물의 범위에 이 주택의 토지와 건축물은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면 큰일 나죠. 된다 그러면 무슨 뜻이 돼버려요? 주택도 토지 따로 건축물 이런 의미가 돼버리는 거죠. 자, 그게 다 주택과 관련된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주택에서 가장 기본으로 나온 게 뭐냐면 겸용주택이에요. 무슨 주택이요? 겸용주택. 무슨 얘기야? 주택 일부는 주택, 일부는 상가로 되어 있는 거죠. 자, 근데 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동의 건물이 한 구의 건물이. 한 동의 건물이 겸용되어 있다. 그러면 뭐 한다? 면적과 관계없이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고요. 한 구는 주거용이 50% 이상이면, 주거용이 100분의 50 이상이면, 얘는 뭘로 본다? 전체를 다 주택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얘는 이게 문제죠. 한 동이냐, 한 구냐. 이게 헷갈리면 안 되죠. 한 동은 이렇게 이해하면 돼, 그냥. 아파트 전체 한 동. 하듯이 건물 전체 한 동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일부는 주택, 일부는 상가로 되어 있다는 거지.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주상복합이라고 그래요. 언제 주상복합 없다 그랬죠? 있다겠나? 아, 있다겠나요? 나 시골이가 없는 줄 알았어요. 아, 있다겠구나. 참, 작년에 내가 얘기했다. 막 욕먹었구나. 막, 내가 시골이라 없다 그랬더니 막 갑자기 흥분해가지고, 우리도 있다고 막. 근데 우리는 있다고 그러는데 또 막 자기들끼리 막 싸우대? 있긴 어디가 있어? 막 있다고 막. 어디 막 있다고 막 자기. 나는 어딘지 모르겠어. 있대, 하여튼. 있는 줄 알게요. 그냥 있다 그러죠. 자, 그럼 얘는 주상복합인데 보세요. 얘를 만약에 이 기준을 적용하면 주거용이 50% 이상이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그런 의미가 돼버리죠. 그러면요, 이 주상복합은요, 1, 2층 이런 상가잖아요. 그죠? 여기 치킨집, 비디오 가게, 뭐, 슈퍼마켓, 그 다음에 뭐, 세탁소,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얘가 주거용이 크니까 그럼 얘도 주택으로 본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한 동원마다 면적과 관계없이 각각 따로따로 봅니다. 그죠? 근데 한 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가주택이에요. 1층 식당, 2, 3층 원투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뭐다? 주거용이 몇 프로? 50% 이상이면 뭘로 봐? 전체를 주택으로 봐요. 그러니까 5대5까지는 뭘로 본다는 거야? 전체 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2층짜리 건물이 1층은 식당이고 2층은 주택인데 둘이 면적이 똑같아. 그러면 얘는 뭘 봐? 전체 다 뭘로 봐? 주택으로 봐서 주택분 재산세를 과세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얘는 한 동이냐 한 구냐 요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60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주택 나오잖아요. 주택. 그죠? 주택. 자, 뭐라 했어요? 거기 뭐 토지와 건축물 범위의 주택은 제외한다. 가로 안에 돼 있죠. 그리고 고급주택 개념이 없다 그랬는데 이건 뒤에 가서 배울 건데 얘는 고급주택 중과세를 하지 않아요. 재산세는 취득할 때 중과세가 됐어도 고급주택으로 재산세는 중과세 있다 없다? 없다. 이거 나중에 만약에 얘기할 거고요. 자, 그 밑에 보면 주택은 어떤 경우는 토지 건축물이 따로 과세되는 게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그래서 보시면 돼요. 밑에 겸용주택 보세요. 나 있죠. 한 구냐 한 동이냐. 한 구는 뭐다? 주거용이 전체 면적이 50% 이상인 뭘로 본다?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한 동은 주상복합, 면적과 관계없이 어떻게 한다고요?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그죠? 이렇게 돼 있죠. 자, 다가구 주택도 나오네요. 자, 다가구는 뭐예요? 원투룸. 그죠? 원투룸 방이 겁나 많잖아요. 그죠? 그럼 이 원투룸을 갖고 있으면 얘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얘기죠. 과세를. 결국 이거네요. 방이 여러 개니까 이거를 각각을 주택으로 볼 것이냐 전체를 그냥 하나의 주택 1주택으로 볼 그 얘기네요. 자, 얘는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세금을 낼 때 주택은 우대금리를 적용해요.
은행하고 똑같아요. 은행에서 우대금 내고. 그러니까 혜택을 주는 거야, 주택을. 그러니까 세금을 가능하면 주택은 어떻게? 적게 내도록 해줘요, 적게. 자, 그럼 보세요. 얘가 주택의 세율이요. 누진 세율로 돼 있어요. 누진은 뭔 뜻이요? 뭐가 커지면? 과세 표준이 커지면 세율이 높아져서 세금이 많이 나온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예를 보세요. 요거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볼 때와 이 각각을 하나의 주택으로 봤을 때 어느 게 더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각각? 각각이면 전체 금액을 이 방 개수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럼 과표가 확 줄죠. 그럼 세율이 확 내려가겠죠. 그럼 세금은 덜 나오죠. 그럼 뭐가 더 많이 나와? 전체를 하나로 볼 때만 그 전체는 전체 금액이잖아. 토지가격 다 포함해서 그게 과표가 되면 금액이 커지죠. 세율이 높아져. 그래서 얘는 뭐다? 세금을 적게 내니까 다가구 주택은 어떻게 한다? 각각 독립된 한 구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나중에 재산세 말고 양도세도 있거든요. 그럼 둘이 엉키는 거야, 이제. 이걸 팔아. 그럼 이건 이제 집 이런 거 팔았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 가지고 있어요. 방이 12개야. 그럼 얘는 양도세는 1주택일까요? 아니면 각각 주택을 볼까요? 전체를 하나의 주택을 볼까요? 양도세. 자, 그럼 만약에 양도세를 똑같죠? 양도세를 이거 팔았는데 방이 12개인데 이거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지 않고 각각으로 재산세하고 똑같이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 방이 12개니까 1세대 12주택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원룸 하나 팔면 세금으로 죽는다는 얘기죠. 양도세로. 1세대 12주택. 그러니까 양도세는 뭐라고 하나?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그래서 우리가 원투룸 팔아도 1세대 1주택 2년 부요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개 양쪽에 나오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그러니까 둘 다 뭘 기억하시면 돼? 세금을 덜 내는 쪽으로 간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잖아요. 양도세하고 재산세 하나는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하나는 각각으로 봐. 그러면 양도세를 생각하면 돼요. 그냥 상식적으로 내가 원룸 하나 가지고 있어. 방 12개짜리를. 이걸 그냥 그거 하나 가지고 있는데 2년 보유고 팔았어. 비과세 돼 안 돼? 받을 수 있다. 원룸 만약에 비과세 안 되면 원룸 거래 못 하죠. 그죠? 내가 원룸 하나 사가지고 주인세에 살고 있으면서 2년 보유고 팔았어.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뭔 뜻이야? 방이 여러 개지만 하나의 매매인들을 팔면 양도세는 뭘로 봐?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재산세는 반대로 가니까 각각 독립된 한 구를 이렇게 해서 두 개 다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왜? 어차피 따로따로 공부해도 나중에 양쪽이 엉킬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할 때 처음부터 뭘 기억해라. 양도세 기억을 잘 하셔가지고 어떻게 한다. 양도세는 원투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한동, 한구, 구분 장식은 다가구 뭐라고 돼 있어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한 구의 주택으로 본다. 그죠? 이렇게 보면 되죠. 자, 동그라미 2번. 주택 부속 토지 경계가 불분명하다. 아까 취득 살 때 했죠? 경계 불분명. 그럼 무조건 몇 배? 지방센터 10배입니다. 안팎 구분 없이 몇 배? 10배. 그죠? 뭐 도시지역 하면 5배, 밖은 10배 이런 거 틀립니다. 그거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거 나오죠? 토지. 이거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죠? 거기. 분리별도 종합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양이 겁나 많아요. 기본서 보면 몇백 개 있어요. 그죠? 자, 토지는 용도가 다 틀리죠? 용도가 다 틀린데 세금을 똑같이 과세하면 안 되니까 용도에 따라 이걸 세 개로 나눠요. 뭐라고요? 분리과세하고 별도 합산 대상 토지와 종합 합산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구분해서 각각 세금을 내는 거죠. 세율이 다 틀려요. 그죠? 근데 분리과세는 다시 고율 분리과세와 뭐로 나눠요? 저율 분리과세로 나눠요. 이렇게 됐어요. 그 세율이 틀린 거죠. 얘는 4%. 얘는 0.07에서 0.2%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얘는 누진으로 돼 있어요. 0.2에서 0.4% 이렇게 돼 있고 얘는 0.2에서 0.5%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필요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작년에 재산세 내신 거 있으면 토지 집에 가서 고지서 봐보세요. 그러면 본인 토지가 3개 중에 하나에 무조건 해당돼요. 써 있어요. 근데 고지서에. 분리과세 얼마, 별도 얼마, 종합 얼마, 토탈 얼마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구분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4%를 아주 높은 세를 가고 저율은 0.07과 0.2% 두 개가 있는데 그렇죠? 여기 이제 대표적인 게 사치성 재산이에요. 고급 오락장과 뭐 골프장용 토지가 뭐다? 사치성이냐 4%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트클럽 갖고 계시잖아. 그러면 토지가 세율이 얼마 나온다는 거? 재산세 4%. 그죠? 골프장도 갖고 계시면 토지가 4% 고율이에요. 엄청 높은 거죠, 세율이 사실 재산세는. 자, 그럼 이게 사치성 재산이에요?
우리 사채성 배웠죠, 아까? 5개. 뭐, 별, 꼴, 오, 선, 주. 근데, 사채에서 5개인데 왜 재산세 2개밖에 없느냐? 자, 고급 주택은 주택이잖아요. 주택은 토지분하고 관계 있어, 없어? 없죠. 왜? 한꺼번에 나가니까. 선박은 주택하고 토지하고 관계없죠. 없고. 자, 별장은 왜 빠지냐면 별장도 주택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과세를 해요. 그러니까 주택과 별장은 세율만 달라요. 그러니까 별장 그러면 걔도 뭘 말한다? 토지 건물 합해서 한꺼번에 과세가 돼. 주택하고 똑같이. 그럼 얘도 토지와 관계 있어, 없어? 없어. 그럼 결론은 이 중에서 토지 건축물 따로따로 과세하는 건 2개밖에 없는 거죠. 뭐 골프장과 고급 오락장. 그 2개 있는 거죠. 그 제목 2개 외우시면 돼요. 그 닭 중에 껌정닭이 있다고 그랬죠. 껌정닭 이름이 뭐라 했어? 오골개. 얘가 비싸다 싸다? 비싸요. 왜 비싸? 염색비 때문에 그래요. 걔가 검정색은 염색했잖아. 올 염색. 그러니까 염색비가 추가돼서 비싼 거예요, 걔가. 그래서 얘는 그렇게 해요. 오골개는 비싸다. 그래서 오골개, 그죠? 고급 오락장, 골프장용 토지는 고율 분리과세예요. 그래서 오골개는 비싸다. 오골개는 비싸다. 이게 은근 잘 나와요. 하다 보면. 물론 이거는 외워서 다 외우지는 못해요. 근데 다행인 건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기출 지문이 반복해서 많이 나와요. 나온 거 또 나오고 나온 거 또 나오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다 하지 않고 기본사항만 할 거예요. 근데 여기 정도 기억하는 거 있죠? 오골개는 뭐다? 비싸다. 그래서 고율 분리과세 이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있어? 농지 나오고, 여기다 목장용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임야 나오고 이렇게 돼. 쭉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여기에 이제 뭐 공장용지 있고, 뭐 이래요. 그러니까 주택, 산업, 공공수지 이렇게 쭉 돼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봐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은 뭐, 그러니까 한 30분 정도 할 거예요. 제가 수업을 다 할 때. 그죠? 그리고 나서 외우는 건 다 못 외워요. 어차피. 몇 개만 외울게요. 몇 개만.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의상 하나, 내가 이걸 수업을 들었는데, 그래도 선생님한테 예의상 하나 정도는 외워줘야 된다 그러면 이런 거 외우는 거예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이렇게 나오면 얘는 뭐다? 종합합산. 제가 이제 그래요. 하나만 외운다 그러면 얘를 외우면 돼요. 뭔지 모르면 지문상에 뭐라고 나왔어? 뭐뭐뭐 해서 기준 면적을 초과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초과 나오면 종합이에요. 그럼 이렇게 나오죠. 군 지역의 공장 용지가 주거 지역에 있으면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는 분리과세다. OX? 무조건 틀려요. 뭔지 모르지만. 왜? 초과라고 나왔잖아. 그럼 종합.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하나씩 가는 거야. 이렇게 탄력받아가지고. 한꺼번에 다는 못해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좀 기억하는데, 오골개는 뭐라고? 비싸다. 고율 분리과세 4%. 하여튼 이렇게 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그래서 그 교재 쭉 있는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 내용 쭉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주에 재산세 파트부터, 오늘 또 있나요? 민법 있나요? 오해 안 하나요? 아, 오늘 안 해요? 네. 오. 잘 됐네. 그럼 오늘 도서관 일찍 밥 먹고 일찍 도서관 가서 공부 열심히 하시면 되겠네. 네. 이미 다른 스케줄이 있으시겠죠? 그죠? 알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